안녕하세요 여러분, 진데크가 대신 참견해드립니다. 진데참의 이브 쟁쟁입니다. 네, 요즘 저희 고등학생 구독자 여러분들은 뭘 하고 지내실까요? 아무래도 지금쯤 중간고사가 끝나셔서 신나게 놀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아니죠. 고등학생한테는 중간고사 끝나면 뭐가 있다? 수행평가가 남았다.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시면서 새로운 차원의 수행평가를 마주하고 계실 거고, 2학년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 수행평가 실력과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 진데크가 여러분들의 수행평가 고민에 참견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고민 들으러 가보실까요? 고고! 고등학교에 와서 제대로 된 발표를 처음 해보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께서는 PPT도 만들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만 만들어 본 적밖에 없고, 이렇게 수행평가로 무언가를 탐구해서 발표를 하는 것도 처음이라 고민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 앞에서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PPT를 만드는 디자인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이번 발표가 수행평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해서 꼭 잘해내고 싶습니다. 발표에 자신이 없는 저 같은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참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역시 발표가 수행평가에 꽂힌 만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발표하는 게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저희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탈탈 털어서 전수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발표 전문가이신 쟁쟁님 꿀팁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우선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달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무용지물이 아닐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꿀팁으로 바로 스크립트를 보고 읽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발표 연습을 하는데 가장 큰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발표를 할 때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PPT의 내용을 다 숙지하도록 노력을 했는데요. 이렇게 내용을 다 숙지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관객의 호응도 유도할 수가 있어서 일석이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본을 다 외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쟁쟁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그래서 대본을 아예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대본을 작성해서 한 글자 한 글자씩 외우는 것보다 1번 슬라이드엔 이 내용이 있었지, 2번 슬라이드엔 이 내용이 있었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흐름을 파악하면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본은 쓰되 발표 연습을 하면서 계속 틀렸던 부분이나 그리고 꼭 전달해야겠다 하는 부분들만 형광펜으로 칠해서 발표 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핵심 팁은 바로 연습입니다. 발표 대본이랑 PPT까지 다 완성했다고 안일하게 끝내지지 마시고 정말 실전처럼 연습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과 끝의 인사는 당당하게, 그리고 속도는 말하다 보면 빨라지니까 일부러 천천히 한다는 느낌으로 하면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인드는 내가 항상 최고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발표할 때 여러분도 발표 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PPT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간단하게 PPT 관련된 꿀팁을 이제 드리자면은, PPT 만약에 자신이 없다 이러면 진짜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고 간단한 게 최고입니다. 글씨체만 잘 선택하고 그리고 색 조합만 잘 고른다면 여러분들도 PPT를 잘 만드실 수 있습니다. 색 조합은 인터넷에 PPT 템플릿을 검색하시면 조금 참고할 만한 게 많이 나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폰트도 눈누라는 사이트에서는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갖다 쓰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색 조합이 고민되신다면 저는 주로 아이보리색에 짙은 초록색이나 남색을 포인트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글씨체는 크게 제목, 소제목, 본문 이렇게 세 가지를 골라서 세 개의 내용을 구분해 주시는 게 좋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저는 줄글보다는 이미지나 아이콘으로 대체하는 편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미지를 넣을 때는 배경이 있는 사진을 선택하시기보다는 무조건 PNG 파일로 바꿔서 선택해 주시는 센스도 아시겠죠? 찾고자 하는 이미지를 영어로 치고 그리고 뒤에 PNG 이렇게 붙여서 검색을 하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꼭 꿀팁이니까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는 저장 전에 글꼴 포함 저장까지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더욱 완벽한 PPT가 완성되겠죠? 저는 항상 혹시 몰라서 PDF로도 저장했었어요. 이렇게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걱정할 일이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고민도 들으러 한번 가볼까요? 제가 이번에 수행평가로 보고서 5쪽 이상 쓰기를 받았습니다. 주제의 참신성도 보신다고 하셔서 주제부터 설정하기 막막하고 목차나 내용도 어떻게 5페이지를 채워야 할지 고민입니다. 보고서 꿀팁도 부탁드려요. 말씀해주신 고민처럼 주제 정하는 것보다 정말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팠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일단 보고서 쓰는 단계별로 참견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제를 정할 때는 우선 선생님께서 주시는 주제에 자기가 흥미있거나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주제를 결합해서 새로운 주제를 탄생시키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자면 저는 선생님께서 주신 주제가 우리 고장의 역사였다면 전 여기에 제가 흥미있는 주제인 문학이나 교육을 결합해서 아동 문학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보고서를 썼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인데요. 역시 주제 선정을 할 때는 자신의 진로나 흥미에 맞게 주제를 선정하는 편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한 가지의 꿀팁을 드리면 DBP와 같은 논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주제 선정을 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주제를 정했다면 목차를 써야겠죠? 만약에 목차를 쓰지 않아도 되는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목차를 쓰는 게 나중에 구조적으로 글을 써내려갈 때 좋답니다. 주로 서론에는 주제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현재 이슈를 이야기하는 편이고 저는 그리고 본론에는 문제 분석이나 관련 해결책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에는 전망과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는 최대한 같은 단어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걸 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걸 그대로 내용으로 반영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참고 문헌이나 출처 표기도 잊지 마세요. 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의 수행평가 고민에 대해 참견해 보았는데요. 쟁쟁님 어떠셨나요? 네,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정말 피 터지게 열심히 했었던 제 수행평가를 했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저희의 3년 노하우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많이 뿌듯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실천인 거 다들 아시죠? 네, 저희가 오늘 전달해드린 꿀팁을 여러분들도 모두 실천하셔서 수행평가 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참견은 여기서 마무리해볼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참견했으면 좋겠다 싶은 주제들이 더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그럼 저희는 다음 진대참에서 뵐게요. 안녕!